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말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말 말이에요. 지난주 일요일이었어요. 내가 온종일 정성 들여서 남편 좋아하는 소고기 미역국을 끓였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시장을 다니며 좋은 솥뼈를 고르고 집에 와서 냄비에 가득 물을 붓고 1시간 반을 구워서 우린 국물에 손질한 미역을 넣고 소고기도 따로 간장 양념에 재워서 밥 먹기 1시간 전에 국그릇에 담아놨어요. 우리 결혼한 지 50년이 넘는데 내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국이 이 소고기 미역국이거든요. 그 새벽에 부엌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손가락 마디가 자꾸 끄터나고 눈도 잘 안 보여서 미역을 자르다가 손가락을 찐 적도 있고요. 무릎도 욱신거렸어요. 허리는 더 아팠어요. 이 나이에 1~2시간 서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중간중간 의자에 앉아서 한숨을 쉬어야 했어요. 하지만 나는 자리에 오래 앉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생각했어요. 그 모습만 생각하면서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도 다 나가고 이제 남편이 먹는 밥이 내 전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정성을 들였어요. 밥을 지을 때도 신경을 썼어요. 쌀을 여러 번 씻어서 물의 양을 정확히 맞추고 불도 약하게 해서 밥이 푸석해지지 않게 했어요. 밑반찬도 이미 여러 날 전부터 준비해놨어요. 고등어도 구워놓고 마늘종도 무쳐놓고 계란말이도 해놨어요. 새벽부터 이 모든 걸 하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이 밥상을 보면 정말 좋아할 거야. 얼굴이 환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손이 자꾸 빨라졌어요. 통증도 잠시 잊혀졌어요. 밥상을 차리고 남편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7시 정도 되니까 남편이가 거실에서 신문을 읽으면서 나왔어요. 아직도 아침마다 신문을 안 놓더라고요. 평생의 습관이란 게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밥상을 봤어요. 정말 맛있게 차려진 것 같았어요. 흰쌀밥도 반질반질했고 미역국도 맛있게 보였어요. 국물도 진한 갈색으로 우러나 있었어요. 나는 그 밥상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이 정도면 남편이가 좋아할 것 같았어요. 아니, 정말 맛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식탁에 앉은 남편이가 한 숟가락 떠먹더니 내 얼굴을 안 봤어요. 그냥 밥을 집어서 한 입 먹고 또 한 입 먹었어요. 그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어요.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내가 기대했던 그런 만족감 있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먹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어요. 침을 한번 삼키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러다가 남편이가 하는 말이 미역이 질긴데 너무 오래 불린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소고기 맛이 전처럼 안 난다고요. 예전에는 이것도 맛있게 먹지 않았냐고 하면서요. 그 말투가 정말 차가웠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예요. 손가락이 후들거렸어요. 이 몸이 들인 것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이 밀려왔어요. 내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울컥하는 게 올라오려고 했어요. 목에 뭔가 걸려 있는 것 같았어요. 눈가가 자꾸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반박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눌러 담았어요. 차라리 좋다고 했어요. 다음에는 잘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목소리를 제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가 내 목소리가 이상한 걸 느꼈을까? 그냥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계속 밥만 먹었어요. 나는 그 밥상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내 밥은 숟가락에도 뜨지 않았어요. 밥을 먹는 게
의미가 없었어요. 목구멍에 뭔가 매인 것 같았어요. 남편이가 밥을 먹는 동안 나는 자꾸 다른 생각을 했어요. 혹시 미역을 불릴 때 물이 너무 많았나? 혹시 솥뼈를 너무 오래 구웠나? 혹시 내가 뭔가를 놓친 건 아닐까? 그런데 모든 게 맞은 것 같았는데요. 남편이가 밥을 먹고 나가버린 후 나는 부엌에 혼자 앉아서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길게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자신도 모르겠어요. 서운해서일까? 아니면 이 나이에 내 손으로 만든 것조차 못 받아줄 날이 올까봐 불안해서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일까? 아니면 평생을 함께한 사람에게 여전히 부족한 아내라는 생각에서일까? 모든 게 뒤섞여 있었어요. 눈물이 자꾸 흘렀어요. 남편이 밥을 먹고 나가버린 그릇이 식탁에 남겨져 있었어요. 반도 못 먹은 채로요. 내가 그 국을 들었어요. 맛을 봤어요. 이상한 맛이 없었어요. 미역도 제대로 불려진 것 같았어요. 소고기도 잘 익어 있었어요. 국물도 맛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는 왜 저랬을까? 정말 맛이 없었을까? 아니면 그냥 뭐라도 티내고 싶었던 걸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본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정말 미역이 질겼을까? 아니면 저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맛을 잘 못 느끼게 된 걸까? 아니면 그저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그런 말로 표현하는 건 아닐까? 저 사람도 힘든 거 아닐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또 흘렀어요. 주방의 조명 아래에서 혼자 울었어요. 우리 남편이는 5년 전에 정년을 했어요. 평생을 일했던 사람이 갑자기 일이 없어지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50년을 일한 사람인데 말이에요. 직장에서 부장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지시하던 사람이었어요. 회의실에서 결정을 내리고 부하 직원들을 이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집에만 있게 되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이에요. 나는 그때 남편을 봤어요. 집에만 있으면서 자꾸 짜증을 내던 남편을요. 나가서는 할 일이 없다고 보챘어요. 친구들도 다 바빠서 만나기도 힘들다고 했어요. 세상이 자기를 필요 없어 한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내 마음도 함께 상처받았어요. 그때 내가 말해줬어야 했어요. 괜찮다고. 우리 함께 있으니까 괜찮다고. 이제는 너를 위해 내가 하는 일이 있다고. 내가 네 옆에서 지켜주겠다고. 당신이 필요해. 당신이 없으면 내 삶도 의미가 없어. 그렇게 말해줬어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했었지? 아이고, 이제 또 뭘 하려고 그러냐고 했던 것 같아요. 넌 충분히 많이 일했잖아. 이제 편히 쉬어 하면서도 왜 그리 보챘던지. 내 말이 남편을 상처 주었을 거예요. 그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건 아닐까. 우리 사이에 쌓여있는 못 말한 상처들이 얼마나 많을까. 매일매일 쌓여만 가는 이 상처들이 정말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남편을 봤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자꾸 딱하게 보였어요. 저 사람도 늙었구나. 저 사람도 불안한 거겠지. 내가 빼앗아간 건 아닐까. 내가 좀 더 챙겨주지 못한 건 아닐까. 남편이 얼굴에 주름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이마에도 깊은 주름이 있고 눈가에도 주름이 있었어요. 입가에도 세로 주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흰머리도 많았어요. 손도 주글주글했어요. 손가락도 휘어져 있었어요. 나이가 든다는 게 정말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함께 보낸 50년의 시간이 저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내 얼굴에도 같은 시간이 새겨져 있을 것 같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에게 이제 정말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 침묵을 계속 지켜야 할까? 아니면 말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마디를 꺼내면 남편이가 또 뭔가 말을 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말들이 자꾸 상처가 될 것 같았어요. 상처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다리를 놓을 수 없게 될 것 같았어요.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침묵들을 쌓아놨는데요. 말하지 않은 말들이 우리 사이에 벽처럼 서 있어요. 그 벽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봐요. 그때는 말이 많았어요. 밤을 새며 얘기했어요. 우리 앞날에 대해서도 꿈꿨고, 아이들 얘기도 하고, 기쁜 일도 나누고, 힘든 일도 나눴어요. 싸울 때도 있었지만, 화해할 때 그 기쁨이 있었어요. 어제도 싸웠어도, 오늘 아침이 되면 다시 웃을 수 있었어요. 그 마음들이 우리 관계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줬어요. 그때는 말이 우리를 가까이 만들었어요. 말이 우리를 잇는 달이었어요. 말이 우리를 살았게 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작을 때도 그랬어요. 밤마다 아이들이 잠든 후에 거실에 앉아서 오늘 하루 일을 나눴어요. 아이 하나가 또 뭘 했다고 웃고, 아이 다른 하나가 학교에서 뭘 했다고 걱정하고, 그런 말들이 우리를 묶어줬어요. 우리 사이에 자식들이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공동의 사랑이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남편과 나는 정말 팀이었어요. 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졌어요. 아마도 5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너무 많이 쌓여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내가 늙어가면서 이 몸이 해줄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면서 자신감이 없어진 걸까요? 아이들도 다 커서 나갔고, 이제 남은 건 우리 둘뿐이에요. 그런데 그 둘이 자꾸 낯설어졌어요. 함께 있는데도 마주할 말이 없어졌어요. 아니 말하기가 무서워졌어요. 내가 뭘 말하면 남편이가 또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니까요. 혹시 또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해서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정확히 언제인지 알아요. 3년 전쯤이었어요. 우리 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거든요. 남편이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아들도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서 자주 못 봐요. 손주들도 멀리서만 화면으로 만나요. 그때부터 남편이가 자꾸 투덜댔어요.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다고. 내가 너무 많이 챙겨줬다고. 내가 마음대로 하도록 풀어줬다고. 그 말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계속 반복됐어요. 밥 먹을 때도 그 얘기, 저녁 때도 그 얘기, 자기 전에도 그 얘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비난 앞에 나는 계속 입을 다물고만 있었어요. 나는 그때 남편이를 말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자식들이 그리웠거든요. 딸의 결정이 이해는 되지만 서러웠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자신들의 길을 가는 걸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남편이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이 내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다고. 내가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마치 내가 가정을 망친 것처럼. 그 말들이 얼마나 상처였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자책했는지 몰라요. 혹시 내가 정말 잘못한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나는 응수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어요. 남편이가 화를 내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남편도 자식들이 떠난 게 서러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뭔가 말을 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 싸움이 정말 나를
지치게 할까봐 두려웠어요. 이 나이의 싸움은 정말 힘들어요. 싸움 후에 화해하는 과정도 힘들고 화해 후에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나이가 몇인데요. 남편이는 78이 되려고 하고 나도 70을 넘었어요. 우리 남은 시간이 과연 몇 년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혹시 내가 먼저 가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남편이가 먼저 떠나면 내가 혼자 남겨진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나 하는 생각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해요.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이 무서움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아직도 이렇게 남편이가 무서울 수가 있다는 게 내 자신도 신기해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 남편이가 옆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요. 가슴이 철렁하면서요.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하고 따뜻한지 확인하고 요즘은 남편이도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라고 했어요. 약도 정확하게 먹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는 자꾸 병원을 미뤄요. 약도 자꾸 까먹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속이 탈 것 같아요. 하지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나한테 잔소리한다고 싫어할까봐요. 싸움이 날까봐요. 그래서 조용히 약을 챙겨놓고 밥에 약을 살짝 섞거나 물을 흘려서라도 먹이려고 해요. 하지만 그것도 눈에 띄면 짜증을 내요. 매일매일 이렇게 조심스러워요. 남편의 얼굴색을 살펴요. 호흡이 정상인지 체크해요. 혹시 가슴을 움켜쥐거나 호흡이 짧아지면 바로 병원 가자고 준비해요. 하지만 이 모든 걱정과 노력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말하면 잔소리가 되고 잔소리가 되면 싸움이 되고 싸움이 되면 우리는 더 멀어지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입을 다물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무거워졌거든요. 말하면 싸움이 되고 싸움이 되면 우리가 남겨둔 이 시간들이 다 사라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침묵이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침묵이 가장 편해요. 침묵 속에서 남편과 함께 있다는 느낌이라도 지울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내 마음은 계속 울고 있어요. 이 침묵이 정말 따뜻한 건지 아니면 그냥 차가운 건지 모르겠어요.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밤이 제일 길어요.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나만 깨어 있을 때가 많아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해요. 저 사람이 깨어날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까? 저 사람이 내가 죽고 나서 얼마나 외로워할까? 저 사람이 혼자 남겨지면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누가 남편의 약을 챙겨줄까? 누가 남편의 혈압을 체크해줄까? 아니면 나도 저 사람도 함께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아이들에게 엄마가 없어진다는 게 또 다른 고통을 줄 테니까.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한 구석에는 있어요. 이 침묵의 무게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한 번이라도 내 진심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요. 이 외로움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말할 수 없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서운해한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아빠를 탓하지 않을까? 그럼 남편이가 그걸 알면 더 소원해질 것 같아요. 손주들도 있지만 아이들 앞에서 내 진심을 드러낼 수 없어요. 엄마는 강해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엄마는 항상 남편 편이어야 한다고 배웠어요. 아무리 서운해도 남편 앞에선 웃어야 한다고 배웠어요. 남편이 힘들어할 땐 더 챙겨줘야 한다고 배웠어요. 이 모든 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행복한 결혼이 될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입을 다물어야 우리 관계가 지속될까요? 가끔은 생각해요. 요즘 젊은 엄마들처럼 나도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내 의견을 말하면서 살았으면 어땠을까? 남편과 솔직하게 싸웠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나는 계속 입을 다물고 있어요. 말은 못하지만 이 마음만큼은 누군가에게 들어주길 바라요. 이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느끼는 이 고독감을 누군가는 알아줄까요? 이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를요. 이 마음이 얼마나 외로운지를요. 혹시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혹시 나처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침묵으로 견디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이 전해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처럼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수록 말은 어려워지고 침묵은 깊어져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도 사랑이 있어요. 남편을 위해 밤새 끓인 미역국처럼 말이에요.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아도 내 마음 속에는 그 사랑이 있어요. 언젠가 남편이도 그걸 알게 될까? 언젠가 이 침묵이 풀릴 날이 올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나는 또 내일을 살아갈 거예요. 이 남은 시간들이 소중해요. 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깊은 사랑일 수도 있어요.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다 말하는 거 아닐까요? 침묵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함께 있으니까요. 우리는 계속 옆에 있으니까요. 그 자체가 사실 가장 큰 사랑이 아닐까요? 남편이가 내일 아침에도 옆에서 깨어나길 바라요.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밥을 지을 수 있길 바라요. 비록 그 밥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침묵 속에 감춰진 이 사랑을 받아주길 바라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채워질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알아요. 이 침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른다는 거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순간들이 귀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밤중에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안도하는 그 시간이, 아침에 남편을 깨워주는 그 평범한 행동이, 이 모든 게 사실은 사랑의 표현이었구나 하는 걸 이제야 깨달아요. 나는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요. 남편의 얼굴의 주름들을, 흰 머리들을, 휘어진 손가락들을, 이 모든 게 우리가 함께 살아온 시간의 증거니까요. 혹시 한 사람이라도 먼저 떠나게 될 때 나는 이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살아갈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은 이 마음을 누군가는 알아줄까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전해주고 싶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말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한다면 조금씩이라도 용기를 내서 말해주세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 짧은 말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될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침묵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사랑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침묵 속에 가장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50년을 함께 보낸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비록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요. 이 남은 시간들이 정말 많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도 따로 살아갈 날이 올 거고요. 그때가 오기 전에 남편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 모든 침묵 속의 사랑들을. 하지만 나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이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쑥스럽거든요. 그래서 계속 밥을 지을 거예요. 조용히 약을 챙겨줄 거예요. 밤중에 남편의 숨을 들을 거예요. 이 모든 게 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니까요. 당신도 혹시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마음속 가득한 말들을 꺼내지 못한 채로요. 당신의 그 마음이, 당신의 그 침묵이,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걸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이 순간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매일 아침 남편의 얼굴을 보고 밥을 짓고 함께 밥을 먹고 밤이 되면 남편의 곁에서 잠드는 이 일상들, 이 모든 게 사실은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내는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요? 혹시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혹시 이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침묵 속에서 내 남편을 사랑하고 있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게,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세상의 모든 아내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당신의 침묵이 외로움의 표현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당신이 남편을 위해 밤새 끓인 모든 국이, 챙겨준 모든 약이, 확인한 모든 숨소리가, 그 모든 게 사랑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나처럼 침묵으로 견디고 있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서 말해보세요. 한 문장이라도 좋아요. 내가 있어. 내가 여기 있어. 당신이 있어서 나는 여기 살아있어. 그런 말이, 혹은 단순하게 고마워, 사랑해, 이런 짧은 말도 좋아요. 우리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자체로 이미 행복이 아닐까요? 나는 계속 밥을 지을 거예요. 남편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그 밥을 우리가 함께 먹을 때, 비록 남편이 맛이 없다고 말한다 해도 나는 알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걸. 이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온 50년이라는 걸.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걸. 그래서 나는 침묵합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사랑합니다. 말하지 않은 모든 것들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도 같은 침묵 속에 있다면 당신의 침묵도 사랑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우리 모두의 침묵 속에 얼마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지 말이에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